예 변호사님, 네. 이재명 민주당이 숫자를 앞서서 의회 독재를 한 것이 뭐 한두 번은 아니고 이제는 일상화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거, 이전에도 또 빚었습니다만은 14일 날 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법사위를 거치든가 아니면 본회의로 직회부하든가 이 두 길이 남아있고, 민주당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당론으로 이 법안은 처리를 한다, 본회의.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정무에서 안건 조정위까지도 이렇게 회부를 해갖고 좀 막으려고 했는데, 안건 조정위에 넘기면 90일 동안 이렇게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가 3대 3인데 3대 2대 1이 돼버린 거예요. 그 강성희 의원이라고 진보당 전주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성 의원을 갖다가 넣은 거죠.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법사위에서는 민영배 유장 탈당시켜가지고 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3대 2대 1을.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해볼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법사위에서는 김도부 위원장이 있으니까 뭐 거기든 통과는 좀 어렵겠지만, 법사위가 아마 60일 이상인가 거기서 통과가 안 되면은 그 상임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본회의로 직회부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민주화 유공자법이 운동권 셀프 유공자법이라는 것과 함께 현대판 음서제다,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그 유공자를 판정하는 기준, 물론 이제 보훈부에서 한다 하지만은 이게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까지 이거 어떻게 그 판별합니까? 그때 뭐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있죠. 제가 보기엔 품앗이, 그러니까 서로 확인서 써주고 보증서 써주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유공자로 만들 거란 말입니다. 보훈부로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오면은 이게 그 사실관계가 입증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난제를 떠나서 있죠. 저는 이 민주화 운동 했다는 사람들의 정신 세계가 너무 궁금해요. 민주화 운동이라면 명예로운 운동 아닙니까? 명예로운 게 돈하고 결부되면 그건 불명예로 전락하거든요. 모든 게요. 그래서 우리 그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보면은 그 어떤 남녀가 지금 그 어떤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걸 조건으로 돈을 주는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부관계라는 거는 사랑으로 맺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돈으로 이걸 갖다가 부부관계를 억지로 지속시키는 거, 이런 계약은 무효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명예롭고 좋은 것도 돈하고 결부되면 있죠. 이게 불명예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유공자법, 이거는 내가 민주운동했으니까 돈으로 보상받아야겠다,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민주화 노력을 했다는 걸 갖다가 완전히 퇴색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항상 벗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함으로써 이걸 갖다가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 결국은 총선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거부를 하고 이러면은 역시 이거는 친일 집단이고, 이런 걸 덮으시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만일 한다 그러면 역시 또 민주화 운동을 거부한 거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있죠. 들어보셨겠지만은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군사 정권 시절에 그 우루과이도 군사 정권이 있었거든요.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하다가. 이분이 진보 쪽이고, 그 지금 브라질의 실바 대통령, 노동운동 하다가 대통령 이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같은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보하고 같은데, 그런 운동하고 뭐, 거기도 무슨 공동전선 만들었다가 군사 정권 시절에. 남아공의 만델라 비슷하네요. 14년 동안 구속되어 있었어요, 감옥에.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민주화 운동 14년 지난 다음에 하다가 2010년에 드디어 대통령이 됐습니다. DJ 비슷한 거죠. 그 2015년까지 대통령을 했는데요. 대통령 마치고 나서 재산이 뭐냐 하면은 그 우루과이 수도 그 바로 근교에 오두막집 하나 하고 자동차가 87년산 그 조그만 자동차 시가로 한 2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아, 그래요? 아, 참. 대통령을 지냈는데 5년 동안. 그 자기는 이 정도로 만족한 나는 그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우루과이가 민주화 되는 거에 만족하지. 나는 돈 같은 건 어떤 사람이 그 자동차가 그러니까 뭐 지지자겠죠. 그 무이카 대통령이.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12억인가에 사겠다, 이 자동차. 난 필요 없다. 나는 이 자동차 몰고 다닐 거다. 이런 대통령이 있는, 뭐, 우루과이가 그렇다고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민주화 운동한 거에 대해서 나라가 민주화된 걸로 난 만족하고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원치 않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정도의 나라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뭘 민주화 운동만 했다면은 돈으로 전부 다 내가 보상받아야겠다. 그러면 저도 민주화 운동 좀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유신 반대 그 데모하다가 그 동양 최대의 파출소라는 관악 파출소에 하루 저녁 그걸 구속이라 그래야 되나 뭐 구금 비슷하게 그 조서도 쓰고 했는데요. 그럼 그거 민주화 운동 아닙니까? 이런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구분 기준 어떤 걸 민주화 운동이 할 것이 이걸 범위를 넓히면 한이 없어요. 그러면 저도 좀 전에 농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민주화 운동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포퓰리즘 그거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19라든가 5.18 이런 운동과 관련된 사람은 민주화 운동법에 의해서 이미 다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여기 829명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 가운데는 반정부시, 불법 파업, 무단 정권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 각종 시위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동의대 사건, 거기에 관련되다 있고 난민전 사건에 관련된 사람도 있고 서울대 그 프락치 공문치사 사건에 관련된 사람, 이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범죄 행위에 관련된 사람까지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전부 다 유공자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뭐 취직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그다음 뭐 또 유족에게 어떤 보상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짜 유공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광주 민주화 운동에도 지금 명단을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 그러니까 명단을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민주화 운동이 떳떳하다면은 공개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훈부에서 국가기록관에다가 그 명단 좀 보자. 그 개인정보라서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렇게 떳떳하고 훌륭한 운동을 했는데 그 개인정보라면 주민등록번호 뭐 뒷번호는 숨기고 휴대폰 번호 숨기고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공적사항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가지고 다쳤다라든가 이런 걸 갖다 나타내주면 되는 건데 이게 전부 다 깜깜이로 이건 누가 민주화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 다음 민주화 운동을 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악 파출소에 하루 있는 거 이거는 민주화 운동으로 보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어떤 그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생계의 지장을 받았다.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취직도 그동안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한 자체로 왜 예전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는 취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나 민주화 운동 했어 이러면은 뭐 가리지 않고 나라 돈을 세국민 세금을 퍼준다는 거 있죠. 이거는 국가 경제만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한 자체에도 불명예가 되는 겁니다. 불명예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그래서 그 안건조정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좀 철저하게
그 사람들한테 명예롭게 민주화 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냥 그 국가 돈 이렇게 꺼내 먹는 운동권 카르텔입니다. 이런 것이. 카르텔로 만들어가지고 이건 누가 민주화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정도 했는지 왜 피해를 봤다고 하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른 채 이거는 국가 돈 횡령입니다. 횡령. 국가 돈이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저도 낸 세금에서 그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은 문재인 정부 2021년에 추진을 하려다가 여론이 워낙 그러니까요. 거센 반발에 좀 무산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회를 했었어요. 다만 이제 조금 이번에 나온 것은 그 당시에는 입시라든가 또 취업에 특혜를 주는 프리미엄을 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안이 만들어져 갖고 특히 저항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철회를 했고 의료 지원이라든가 양로 지원, 양호 지원이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범위를 축소를 시킨 것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그리고 사회적 합의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냥 민주당 일부 운동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강행 처리 무리하게 무리수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이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도 아니 그러니까 유공 민주화 운동을 했는 사람들 어떤 정당한 보상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부당한 도저히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도 볼 수 없고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묻어가지고 자기가 민주화 운동 했다고 내세우면서 저번에 광주 민주화 운동 거기에 무슨 유족 단체입니까? 거기에 조폭 어떤 분도 거기 회장으로 있더만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는 이게 있죠. 아무리 선의로 출발해도 돈이 연관돼 버리면요. 이게 부정이 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어느 인터넷 신문이 광주 민주화운동 그거를 일일이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정치인들 뭐 유공자라서 사람 절반 이상이 거의 80~90%가 전부 가짜다라는 그 근처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유공자. 이해찬 씨도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부정수급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부정수급자 문제 일본도 있더라고. 일본 사람이 정직하다 해도 돈이 걸리니까. 그리고 일본에 많은 지금 요새 많이 밝혀졌는데 자기 아버지 있죠.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신데도 사망 신고를 안 하고 계속 돈을 국가에 타먹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일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직하다. 나라는 나빠도 일본 국민 하나하나 정직하다는 걸 믿고 있었는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돈이 관련되니까 이렇게 부정이 자꾸 개입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주유공자법을 정치하게 아주 세련되게 안 만들면요. 부정수급자가 막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800 몇 명이라 그랬으니까 그 정도 돈 준다고 나라 망하겠냐 하지만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면요.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사람 못 받고 사기꾼들, 민주화운동 관계없는 사람들이 어떤 그 국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태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 그건 국가의 어떤 체제가 무너지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죠. 보훈처 장관도. 보훈부 장관. 보훈부 장관도 민주화 운동을 진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부가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애우려고 보상을 하겠다. 그럼요. 그러나 지금 이 민주당이 내놓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치를 뒤집는 반헌법적인 법률이다.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저는 헌법에 무슨 조항인지는 뭐 모든 게 반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 조항은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있죠. 저는 법을 했지만 법이란 건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게 옳으냐. 좀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이 절차가 지금 거의 어떤 식으로 민주화 유공자를 선별하고 이런 게 제대로 정치하게 안 만들어진 채로 이게 통과된다면은 이게 부정이고 나라가 이게 이런 게 이것도 나라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 유공자 좀 늦더라도 있죠. 우리가 좀 세밀하게 우리가 좀 건성건성으로 좀 대충대충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법도 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되면서 대충대충 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결국 국민들한테는 결국은 나중에 그 선량한 국민들 그리고 자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납세 의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이런 걸 갖다가 좀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덕을 보는 이런 일이 횡행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한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민주화 유공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한 사람한테 보상 주는 건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제대로 줘라 이거죠. 제대로 된 보상을 주고 그 사기꾼이 끼어들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거 이건 무슨 그 의도냐. 결국 내년 총선 아니냐 이런 생각 들고 우리 편 한 명을 더 만들자. 그래서 좀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권력을 너무 그걸 과시하는데 자제를 해야 된다. 결국 그런 것을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이 깨어 있어야죠.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워낙 뭐 다수당이니까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할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국회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옛날처럼 뭐 막는다든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물론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유공자들 민주화 운동이든 뭐 다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애호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히 먹는 밥 채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수기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